올해 2026년을 K 스포츠의 해로 만들겠다. 저도 큰 방향, 흐름 다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 공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국제대회가 큰 대회들이 연이어서 이제 열리는 때여서 대한체육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선수들이 평소에 닦은 기량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K 스포츠 좀 어떻게 보면 뭐든지 다 K를 갖다 붙여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유승민 회장님이랑 스포츠 현장을 이렇게 같이 다 가보면 다른 어느 K 컬처와 다르지 않은 아주 근데 여기야말로 정말 K 우리만의 어떤 스포츠의 독특한 문화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K 스포츠라고 회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올해 그걸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뭐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께서 다양한 K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K 컬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인이기 때문에 K의 원조는 스포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대한민국을 전 세계 브랜드를 최대로 올린 계기가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저는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80년 모스크바 그리고 84년 LA 올림픽 때는 사실상 좀 쪼개져서 이게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완성형의 올림픽이 아니었다면 88년 서울올림픽은 완성형의 올림픽을 저희가 치르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이제 30년 후에는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특히 굳어있던 남북관계를 그 스포츠가 푸는 어떤 힘의 가치를 보여준 역사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굵직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를 저희가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이라는 K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떨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스포츠는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스포츠 산업 규모가 1000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아직 100조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또 스포츠는 단순히 스포츠를 뛰어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을 한번 하면 여기 계신 다양한 산업군이 올림픽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굴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어떤 그런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다양한 굵직한 이런 국제대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쇼케이스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뭐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뭐 K 응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K 컬처, K 스포츠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어떤 그런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회장님은 또 작년 3월 당선되신 이후에 대한체육회에 대한 개혁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뭐가 가장 힘드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일들을 잘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저희 대한체육회가 관련 산하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체육회 종목단체까지 하면 한 10,00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대한민국 체육의 목소리를 한데로 모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도 기타 공공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에서 회장으로 처음 1년간을 겪어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선거 기간에야 뭐 그거는 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을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특성상 어떤 여러 가지 규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뚫어내기가 상당히 버겁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한 예로 저희 산하단체인 대한축구협회 1년 자체 수익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140억 수준입니다. 작년 기준 봤을 때. 10분의 1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운영 기금을 전부 다 정부에 어떻게 보면은 목을 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IOC가 갖고 있는 유일한 플랫폼은 바로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올림픽으로 해서 1년에 거의 한 3조 가까운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돈을 잘 쓰는 방법을 IOC에서 배웠는데요. 한 90% 되는 그 수익을 다 나눠줍니다. 선수,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저희 같은 NOC, 국제연맹 이렇게 나눠주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모델, 스포츠의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산하단체가 그렇게 많아서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넣거든요. 대부분이 예산에 관련된 민원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예를 들면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선수들의 어떤 이런 뭐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첫 번째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현장 얘기 말씀드리면, 안전 부분, 작년에 전국 복싱 대회에서 어린 선수가 뇌사 상태 빠지고, 그때 이제 안전 관리가 정말 잘 됐었냐. 국민들 걱정도 많고, 그 이후에 여러 대책을 세웠다라고 이제 말씀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가 작년 6월에 좀 이 부분을 개정을 했고요. 그전에는 사실 경기단체가 안전관리 지침 이행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대회를 치를 때 있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운영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포츠 분야는 참 여러 노력들을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워낙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고가 한번 나면 또 사람들이 크게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포츠 폭력 쪽 또 문제도 있잖아요. 저희가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한 이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무튼 회장님께서 앞장서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다 잘 챙겨주시고 이런 원칙이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